역시 2월 14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작품인데요. 구리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전통예술부의 연희미와 버전 1, 원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희물리학 버전 1, 버전 1, 원의 연출 맡은 임영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연희물리학 작품은 전통물리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적인 공통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탐구하는 작품이고요. 이번 과정에서 이제 상수의 줄광대가 가지고 있는 오금을 가지고 줄광대가 오금의 연관해서 오금을 찾아가는 끝까지 오금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이제 창작 배경은 제가 이제 우리 연희자들도 발레 하시는 분들만큼 이 수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악기에 가려서 신체 미학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약간 질문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도 오금입니다. 오금은 뭐냐면 이 저희가 수직으로 무릎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상모를 도달할 때 회전 운동을 풀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거를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물리학 같다. 그래서 물리학을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이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현대 물리학의 이제 실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면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농구공 상모 도입이 있습니다. 이 농구공은 어떻게 도입이 됐냐면은 이제 오금을 보통 사람들의 상모를 머리로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금이 가진 수직 운동을 공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그랬을 때 어떻게 물리학이랑 연관이 될까? 일단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관계는 연관이 있지만 장면이 나와서 다른 세계의 연희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연희자들이 한 분은 농구를 하고 저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이고 아프리카면은 저쪽에서 이제 또 상모를 돌려내면서 그 다운스윙에서 상모를 돌려내고 또 반대편으로 슛을 넣었을 때 공이 전달되면서 양자 물리학 같은, 그래서 저쪽에서 공을 돌렸을 때 이쪽 상모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첩된 현상이 만나서 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모를 돌리면서 드리블을 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사자는 뭐냐면 이제 사실 빛을 좀 빛과 파동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빛 파동이 단순히 이제 상모의 꽃이나 연희자의 몸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연희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자의 얼굴을 거울로 바꿔보자. 그랬을 때 사자 얼굴 거울로 바꿨을 때 이 양자 얽힘 현상이 조금 생겨나더라고요. 나는 이를 보고 있고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안에 연희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력을 좀 자극시켜냈고 그 사자의 질감 또한 저희가 기존의 천이 아닌 비닐로 생성을 해서 공연 중간에 이렇게 정전기도 일어나서 부화한 모습도 보여지고 되게 그로데스크한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모 자체를 우리 도깨비 노름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는데 상모 자체를 이제 그 상모 자체는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나사를 풀지 않으면 띄어지지 않는데 이 상모가 이제 이렇게 오금을 주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용수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오금을 주고 있고 이걸 딱 붙였을 때 그게 이어지면 좋겠다는 장면을 조금 생각하다가 그럼 자석 상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수 없는 그 고민 끝에 그리고 그 실험 끝에 자석 상모를 개발했고 그 상모를 통해서 되게 안무적으로 풀어내서 오금이 태동하는 순간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공연에서는 이제 저희가 조선 후기 때 했던 쌍줄 노름, 줄타기를 2개로 노는 장면을 좀 연상을 시켰는데요. 사실 쌍줄을 설치해 보니까 외줄보다는 위험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우리 연희자들이 지구에서 우주로 넘어가는 순간을 진짜 줄 하나만 놨다가 쌍줄을 설치해 보자. 그래서 연희자들이 직접 그 세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그 쌍줄을 우리 남창동 줄광대 상수의 이번 주인공입니다. 그 친구가 타는 역할까지 하고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면서 인간의
한계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장면들과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음악 자체는 저희가 전통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자음악을 저희가 악기를 직접 치는 씨는 첫신밖에 없고 전자음악을 모두 사용하는데 전자음악과 연희의 공통점을 전 찾아봤을 때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이 모듈러 시스를 주입했을 때 그 일어나는 파동이 어느 순간 우리 귀에 어느 정도의 일정치가 돼야 들리거든요. 그럼 그 들리는 순간 그리고 이 파동으로 만들어내는 리듬 그리고 전자음악 자체도 같이 이 연희를 했던 분으로서 그렇게 리듬적으로 저희가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사자도 5마리나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연희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연희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라고 고민한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페라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세종예술의 전당과 강진문예의 전당에서 각각 하루씩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상장 오페라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소재와 내용적인 면을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1.5도시라고 하는 건 뭐 대부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소위 얘기해가지고 이제 기온에 있어서 지구 평균 기온에 있어서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티핑 포인트는 이제 통제 상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만들어질 때에는 사실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뭐 1도가 올라갔다, 대충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반 전에 이제 이 작품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지금 거의 지구 평균 기온이 1.3도 또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1.5도씨가 넘나드는 곳도 이제 많이 생겼고, 제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그 대본과 작곡을 이제 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환경 박사와 환경 전문가들 하고 같이 뭐 얘기도 나누고 결국은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그 환경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그 환경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아무라게도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2030년도에는 뭔가 이 지구가 아작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아주 그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는데, 그래서 이제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 텐데, 이 작품을 왜 작곡을 시작하게 됐느냐는 그냥 저는 제가 뭐 그 전 작품부터 그냥 제가 살면서 그냥 바로바로 뭔가 느껴지는 어떤 그 삶의 제 개인적인 이슈, 제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그냥 바로 그냥 작품으로 옮기는 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작품이 좀 추상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리얼리티가 많이 좀 들어간 작품들이 많죠.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1.5도시도
그 내용적인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 예술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환경의 재앙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인가를 그냥 그대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적으로 제가 이제 그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탄소 가출이 그냥 너무 이렇게 누적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제 혼자 생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가지고 좀 그 석유와 석탄을 처음으로 이제 뭐 개발하고 그렇게 이제 판에서 그거를 이제 에너지화 시킨 그런 어떤 그런 그 시초의 개발자들을 가서 뭔가 좀 설득을 해서 그거를 다른 에너지로 좀 뭔가 좀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게 만약에 가능했으면 어떨까? 지금의 이 지구의 문제가 과연 왔을까? 이런 상상을 그냥 혼자 생각으로 해봤고 이 오페라에서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차지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오페라의 마지막을 제가 이제 좀 공개를 하자면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지구 환경의 문제를 제가 요새 체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암울함이에요. 나아질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절망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아리아를 맨 작품 끝에 제가 이제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영상에는 이 지구가 멸망한 어떤 그런 이 지구 환경 재앙으로 멸망한 어떤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근데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공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전부 어두운 얼굴로 좀 나갔으면 하는. 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과 어떤 그 탐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적인 그 특징은 저는 워낙에 이제 현대 음악만 하던 사람인데 그 오페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소리적인 거나 가사적인 게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하던 현대음악적인 요소로는 참 이게 그 가사 전달이 관객과 소통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냥 굉장히 그 긴장감 높은 어떤 그런 음악적인 소리에 또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거기에다가 덧입히는 것이 굉장히 이게 관객과 소통하는데 난해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현대 오페라 같은 걸 가서 봐도 작곡가인 제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과감하게 이제 제가 했던 걸 던져버리고 일반 관객들이 아주 쉽게 뭔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적인 어떤 그 소리로서 일단 그 접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적 표현으로는 제가 아까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미술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에 뭐 터너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모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이 보면은 이렇게 막 물감을 덧칠해 가지고 어떤 그 사실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희뿌옇게 뭔가 이렇게 뿌연 그림을 흐트려 놓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는 미세먼지의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또는 그 아주 폭염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그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있죠. 그거를 음악으로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 굉장히 제가 이제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제 그런 이 표현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영화 오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장르로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소개를 좀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네. 그럼 영화 오페라는 도대체 뭐가 그냥 오페라와 다른 것이냐? 네.
그냥 영화를 보는 느낌의 무대 위에서 실제로 그 성악가들과 합창이 노래가 중간 이렇게 아리아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가 이렇게 들려준다라는 어떤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영화라는 거는 스크린에서만 다 모든 것이 좀 표현이 되지만 이 오페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노래와 합창, 오케스트라, 음악은 무대 위에서 실질적으로 관객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펼쳐진 그런 형태의 영화 오페라. 네. 그렇게 장르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영화 오페라를 굳이 제가 또 그렇게 계속 또 고집을 최근에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것 역시 오페라가 관객과 어떻게 소통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 예. 그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좀 시도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5번째로 소개